지난 주말 극적 단일화 소식을 기다렸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처한 윤석열 후보는 후보의 전권을 위임받은 양측 대리인들이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안 후보가 오전 9시쯤 일방적으로 결렬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지요.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그간 밀도 있게 단일화가 추진되어 왔다며 그간의 논의 상황이 자세히 적혀있는 협상 일지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다른 말들을 내놓았는데요. 야권 단일화를 놓고 양측에 엇갈리는 주장은 무엇인지, 거세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비판의 핵심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두 후보가 투표용지 인쇄일인 28일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투표일이 임박해 단일화를 한다고 한들 그 시너지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기도 하죠. 어제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의 단일화 협상 과정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간의 논의 상황이 자세히 적혀있는 협상 일지도 공개했죠.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이 공개한 협상 과정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지점은 무엇인지, 단일화 협상 결렬이 선거 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보수파 국민들을 비롯한 야권 지지층들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 열기 고조, 그 핵심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어제 공개한 그간의 단일화 협상 일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7일이 첫 번째 접촉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협상 일지에 따르면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직접 전화해 안철수 후보와 교감한 뒤 연락했다며 단일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공동정부 구성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을 했는데 돌연 최 위원장이 안 후보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1차 접촉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접촉은 사흘 뒤였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윤 후보 쪽이 먼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본부장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2차 접촉에선 두 후보가 20일에 만나는 회동까지를 합의했지만 역시 예정했던 회동 하루 전 안 후보 측에서 내부 회의 후에 안 후보가 갑작스런 심경 변화가 발생했다며 부정적 기류를 전달하면서 무산이 되고 맙니다. 실제 안 후보는 회동하기로 예정한 날 단일화 제안 철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접촉, 2차 접촉 모두 시간이 더 필요하다,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때문에 협상이 연기 또는 결렬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 국민의힘이 정리한 일지대로라면 두 번째 물밑 협상에 나섰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제안으로 세 번째 물밑 협상이 진행됩니다. 윤 후보가 직접 안 후보에게 전화로 회동을 제안할 것을 요청했고, 실제 윤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새벽까지 양 후보의 정권 대리인들, 즉 국민의힘에선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에선 이태규 선대본부장이 만나 단일화에 합의까지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 요지입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측이 이 같은 국민의힘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협상에 나선 사람, 즉 이태규 선대본부장이 전권 대리인이 아니다. 둘째, 단일화 관련해 그 어떤 합의도 한 게 없다. 이 두 가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에게는 전권 대리인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고요. 이태규 의원 스스로도 나는 정권 대리인이 아닌 선대본부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만난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단일화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단일화 관련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두 가지 전부 다 허무맹랑한 말장난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협상에 나선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입니다. 사실상 후보 다음이라 할 수 있는 최고위급 인사일 뿐만 아니라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신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뜻 없이 상대편의 진정성을 보려고 당 최고위급 인사가 독단적으로 움직였다. 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협상 파트너에 나섰다는 장제원 의원도 아마도 자리에 처음 앉자마자 물어본 말이 안철수 후보님께 정권을 받고 오셨습니까? 뭐 이것부터 물어보고 협상을 시작했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에 윤 후보의 접촉이나 물밑 협상을 부인했고 단일화와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안철수의 말이 맞으려면요, 이태규 의원이 독단적으로 움직였고 국민의힘 측과 협상한 내용을 안철수 후보에게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건데, 만약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이태규 선대본부장을 징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자,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도대체 결렬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 밖에 부연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게 얼마나 진척이 컸냐면요, 국민의힘은 단일화 합의는 물론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의 문구 조정까지 서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예정된 경북 지역 유세 일정까지 취소하고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실제 서울과 호남의 중간 지점인 대전쯤에서 어제 만나 극적으로 단일화에 속도를 붙이는 내용까지 논의가 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이걸 다 부인하고 있고 문자 폭탄이 빗발치고 있다며 애꿎은 핸드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최소 3차례에 걸쳐 유령이랑 마주 앉아서 단일화 논의를 한 게 아니라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답을 알 수 있는 과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텐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제3지대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단일화 TV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금태섭 의원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는데, 안 대표가 독자신당을 추진하다가 민주당에 입당한 과정, 2015년 탈당 과정, 2017년 바른정당과 합당 과정 등 정치 과정 내내 공식적인 직책에 있는 분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렇게 운을 뗀 금태섭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안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인 삼선 의원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가 선대본부장인데 선거 기간 내내 저한테 연락 한번 안 하더라,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며 일을 처리하는지 물어도 답을 안 한다, 어디서 모여서 회의하는가 물어도 장소도 안 알려줬다, 이렇게 말했다며 사실이냐,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또 금 전 의원은 공식적 직책에 있는 분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다며 그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하고 삼선 의원을 한 분이 언론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어떻게 소통이 되는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안 대표가 원래 시장 출마도 안 한다고 해서 국민의당 소속 구의원들이 탈당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심했다고 하고 출마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작심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의 불통과 독단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인데, 사실 그간 안철수의 독단적이고 불통스러운 모습은 여러 사람의 전언에서도 확인된 바 있죠. 또 이런 안철수의 모습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계 정치인이 누구냐고 말하면 마땅히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주변의 사람이 별로 남아있질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권은희, 이태규, 김도식, 문병호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안철수의 정치 커리어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죠. 또 안철수의 보좌관 23명이 안철수를 떠난 것 역시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3년 동안 23명이 교체됐다, 3년이 아니라 2년 동안 26명이 교체됐다, 그 수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은 있지만 어마어마한 보좌관들이 떠난 것은 사실인 듯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안철수는 정작 뭐가 문제일까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안철수의 본 모습이 여전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대표적 별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제비 간철수입니다. 선거철마다 나타나서 간만 본다, 이래서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인데, 이건 안철수가 가진 불확실한 정치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웠던 게 뭡니까? 바로 새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모호성을 띠고 있냐면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자유주의, 국민의힘은 보수자유민주주의,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 이처럼
표방하는 정치 이념 지향성이 뚜렷하지만 안철수의 국민의당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안철수는 새정치, 정치혁신, 합리적 개혁주의 이런 좋은 말들만 내세우며 독자 노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의당, 우리공화당처럼 완전한 독자 노선도 아니고 선거철만 되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갈대처럼 왼쪽으로 누웠다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이리저리 춤을 추곤 했습니다. 저렇게 정치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진영을 넘나들며 이합집산하는 것을 주특기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안철수는 정계 진출 때부터 국민의당 후보로 치른 대선 전까지는 좌파 진영으로 비춰졌지만 대선을 전후로 손학규, 김종인 등과 손을 잡고 결국 당을 분열시켜 가며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서 보수 진영으로 건너왔습니다. 이처럼 은근슬쩍 언제부턴가 보수 행세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수 분열을 책동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경남지사 시절 일찌감치 안철수를 얼치기 좌파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한 일이 있었지요. 때문에 안철수의 끝은 손학규, 이인재의 정치 말년이 그랬던 것처럼 큰 정치인으로서 큰 성장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정치인으로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보수파 진영이 너무 순진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어제 해봤습니다. 보수 행세를 하면서 그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가 보여준 어떤 상징적인 모습에 현혹돼 안철수 그가 감추고 있던 발톱을 눈치채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안철수를 깨닫는 분들이 많아져서 3월 9일 투표장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진정한 한 표를 행사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